여러분, 어제장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코스피 3,000을 지켰습니다. 하루 만에 휴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어제 상황 보면 우리 참 잘 버티고 있죠. 개인들의 전략도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외국인 보니까 제발 저희에게 주식 좀 파세요. 줄을 서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매력이 이렇게 뿜뿜해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까요? 또 상승장에서는 나만 없어 이런 분들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엄 금융센터 강재헌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장님, 지금 국내장을 믿지 못한 내 자신 몹시 반성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라서 네. 국내장으로 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 상승장에 국내 주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현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해라. 현금을 모두? 네. 지금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한 달 전이었죠. 제가 유례없는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 네, 라고 맞아요. 말씀드렸고 네. 그때라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큰 수익에 행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아마 안 믿으신 네. 분들이 지금 불신지옥에서 지금 예, 조금. 그러면 이제 지금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지금은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완벽한 휴전은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휴전인 거고 그 사이에 분명히 또 잡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일시적인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거고 그때는 기회가 또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있는 주식은 모두 주식에 투자할 타이밍이 현재는 왔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네.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고 한다면 완전 휴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에게 큰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 비중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금융주, 지주사 주가 이런 거는 다 신고가 썼고 네. 네이버는 하루에 18%씩 올랐는데 네.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지가 있을까요? 조정이 온다고 해도? 네,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달리는 말이 조금 쉬어갈 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타이밍에 주식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예. 사실 어저께 조정이 좀 나왔었죠. 국내장이. 네. 그때는 저는 기회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주식 비중을 늘렸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상당히 강한 대세 상승을 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타이밍이 온 것이죠. 네, 근데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학습 효과가 있어서 대응을 참 잘하시는 게 그냥 간단히 말해서 파란불에 사고 빨간불에 팔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나저나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줄 서서 지금 사겠다고 하는데 네. SK 하이닉스 이런 쪽은 특별히 호재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장인데 증시를 조금 짓눌렀던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이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대부분의 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어떤 특정 종목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급 앞에 장사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볼게요. 국내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우리의 기초 체력이나 경제 환경이나 관세 전쟁이나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잖아요. 몇 달 사이에. 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매력 있어진 거예요? 저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금 주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투자해야 될 타이밍에는 두 가지 시그널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시그널이 바로 양적 완화의 카드거든요. 돈 풀리는 거. 돈 풀리는 거. 두 번째는 코스닥 거래량 기준 10조 원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지금 7, 8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두 가지 카드 중에서 하나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 주식을 하는 거고 네. 레버리지 일으킬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야, 근데 그거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빚내서 주식하는 거는? 자, 양적 완화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네. 민생 지원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처럼 주가가 수급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고요. 과거에 보수는 대기업을 육성시켜서 낙수 효과를 기대했다고 한다면 현재 진보 정권은 서민들 경제를 부흥시켜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민생 경기라든지
돈 쓰미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에는 좀 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양적 완화는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K 양적 완화라고 네. 저는 표현하고 싶고 이 코스닥 거래량 요거는 10조 원 되려면 조금 아직은 아니지만 곧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추경이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소비 여력을 보충을 해주니까 네. 사람들이 투자할 여력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미국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아, 신재생이 이제 안 되나? 배터리는 끝났나? 이런 생각도 한때 했었는데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신재생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네. 예, 앞서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네. 시장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과연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아, 고민이 그 진짜 어려워요.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주식 사이클을 4년, 5년을 봅니다. 그때 주식을 분명히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주식을 해야 될 타이밍은 1,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1, 2년이 올해와 내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2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달리는 말이 탈 것인가 아니면 쉬어가고 있는 말이 탈 것인가. 아유, 고민된다. 고민되죠. 네. 저는 상승장에서는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수익 날 확률은 더 높습니다. 예, 근데 달리는 말에 갑자기 기어 타려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달리는 말이 잠깐 쉬었을 때 그때 안전하게 올라타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달리는 말들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쉬어가고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수익 확률은 조금 떨어져도 네. 한 번 수익이 나면 큰 기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쉬어가는 말. 쉬어가는 말들도 자고 있는 말이나 이 경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동네 말들은 소용이 없고요. 네. 여전히 체력을 비축하고 있고 언제든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현재 대기 중인 말. 네. 이런 말들 종목들을 제가 오늘 조금 썰을 풀고자 하는데 그래서 주파수를 한번 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파수는 딱 고정이 되어 있고요. 103.5회. 그러면 지금 불펜에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누군가요? 섹터로 보게 되면 네. 신정부 중심의 핵심 섹터가 바로 AI 1번이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2번은 신재생 에너지였고요. 3번은 K컬처입니다. 뭐 웹툰이니 아니면은 엔터니 뭐 드라마니 이런 네. 것들.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1번과 2번 중심을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AI 미래 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출신 들어갔기 때문에 그쵸.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더 갈 것 같다. 달리는 말이 되었다. 근거는? 네,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좀 더 네. 보면 우리가 유료로 쓰고 있는 챗 GPT 네. 이거를 이제 K GPT를 새로 만들어서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소버린 AI.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확 깔았던 것처럼 초고속 강국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AI 강국으로서 발돋움을 하겠다. 이게 목적인데 대한민국에서 AI를 집중 육성하게 되면 상승할 테마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바로 AI 소프트웨어, 카카오 네이버가 되겠죠. 그다음에 반도체 팹리스 업체, AI 반도체 업체, 세 번째는 AI 전력 테마. 이 세 가지 테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시장에 좀 덜 알려졌고 현재 쉬고 있는 말을 아이텍이라는 코스닥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네. 엔비디아도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생산은 한국이나 대만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 뭐 우리나라 보면은 퓨리오사 AI라든지 디벡스, 리벨리온 이 3개사가 비상장 회사로 가장 유명한 네. 팹리스 업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철에 가장 먼저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퓨리오사 AI나 디벡스 리벨리온의 AI 반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 2대밖에 없는데 그 2대의 테스트 장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네. 주가가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말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 관련해서도 의견 많이 주시고 카카오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그래요. 본인들이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래요. 저희는 어떤 섹터가 앞으로 성장하게 될지 요거 중심으로 좀 네. 말씀을 나눠볼게요. 아니 근데 우리가 3,000선을 뚫으면서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게 예전에는 천장에서 이 헤딩 한번 딱 하고 내려올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5,000p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3,000에서 훌쩍 올라서 4,000, 5,000 이렇게 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현재 속도라고 한다면 3천까지 가는데 신정부 출범 이후에 3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이 정도 속도라고 한다면 4,000포인트는 하반기 안에 달성이 가능하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근데 5,000이면은 지금 3,000에서 2,000을 더 간다는 거잖아요. 3천에서 4천 가는 건 30%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주 만에 30%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확 올라갈 때는 동력이 있을 때 어느 순간까지 빠르게 가다가 한계 효용이 체감이 되잖아요.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네. 이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건 이제 지금까지 속도라고 보고 또 지금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수급이 다 몰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들도 더 몰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속도는 더 가속화가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4,000포인트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반기에 네. 4,000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30%만 오르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부장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들어올 만한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 정도의 확률을 7, 80% 정도 보고 있고 5,000P를 갈 것이냐. 이거는 좀 이 다음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4,000P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네, 근데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속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네이버 같이 이렇게 소버린 AI의 수혜를 받고 주목받는 이런 업종들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소버린 AI라는 정책적인 이슈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인공지능 수석이 네이버 출신이다. 네. 그리고 어제 장관 인선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가 네이버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런 거 지나고 나서 소버린 AI라는 게 이렇게 개발하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밖에 네, 못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이게 속도가 만약에 더디다 하면은 이런 상승 동력이 유지가 될까요? 그 개발 속도가 네. 더디다. 개발이 완전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가겠죠. 예, 개발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딱 내놨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이러면 좀 흐지부지 되겠지만 어쨌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 기간만큼은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카카오도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아까 어느 분이셨죠?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나 다른 쪽은 그래도 국내 대표 IT인데 생각보다 탄력이 그거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시거든요. 이게 혹시 인물이 거기 출신이다 이런 효과가 여기는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소버린 AI를 저희는 어떻게 할게요? 이런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유를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다 같이 크게 오를 겁니다. 다 같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어딘가에 지갑에 담고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어플은 무엇일까요? 카카오톡이죠. 예, 네이버에는 그런 라인은 일본에서 많이 쓰고 네. 있지만 그런 게 이제 네이버에는 없는 상태고 그럼 과연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카카오도 오르고 네이버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쌍방안에 스위칭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묵묵하게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거 스테이블 코인 말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서클사 주가 보면은 5일날 상장했는데 20일까지 8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 타고 지난주까지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요것도 여러 가지 기대감에다가 외생 변수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네. 요것도 앞으로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배수로 움직이는 거지 상승 하락을 반복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코인 예. 자체의 가치 말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전망이 어떤지 요게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계속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슈나 정책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지금 상승 추세를 분명히 타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업종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중에서 조금 더 강하게 정부에서 스탠스를 얘기하거나 업종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지역 화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NFT 시장 이런 네. 것들은 아직 시장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입증됐죠. 주가가 갈 만한 타이밍에 왔다는 거는 주가가 한번 솟구치면서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네. 그거는 더 갈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게 뭐 기계적으로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수혜주는 항상 나오는 건데 요 정책 수혜주의 유통기간이라는 게 혹시 통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성 상승이 될 것이냐 결국은 지속성이 1차 있을 기대감 것이냐.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올 그렇죠. 것이냐. 지금은 1차 상승 이후 이슈가 오픈되고 나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과거에는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1차 상승이 끝났어요. 네. 이건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이 상법 개정이 나오고 나면 주가는 한번 차익 실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상법 개정화로 인해서 효과를 실제로 보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재차 2차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모멘텀이 확보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정책들은 전반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1차 상승을 끝나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식에 대한 그 매매 속도를 좀 느리게 갈 필요성이 있다. 지지난번에도 네. 매매를 아주 짧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매매를 느긋하게 하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은 한편 아까 수익이 15% 났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기대했던 수익을 실현해서 불안해서 팝니다 하는 분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매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차이 날 수 있을 텐데 언제 사느냐는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언제 파는 게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고 한다면 빨리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강재현 예. 부장님 또 손절의 왕이잖아요. 예, 그런 네. 말씀 드렸지만 네. 지금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유혹에 못 이겨서 팔았다고 한다면 네.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빨리 따라잡는 것도 하나의 용기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적절한 매도 시점이라는 건 어떤 사인을 보고 잡을 수가 있어요? 너무 슈팅이 나와서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따박따박 2, 3%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좋은 종목 잡았어요. 네. 예, 근데 종목이 그날 계속 2, 3%씩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격도가 확 벌리면서 15%, 20%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놓으면은 재차 다시 살 수 있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수익을 좀 묵혀둘 때다. 예, 그만큼 시장이 강한 타이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재현 부장님이 장을 담그는 심정으로 하라는 얘기 잘 안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하려다가 못한 신재생에너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배터리주를 그냥 장을 담그고 있다 이런 분들 참 많을 텐데 신재생에너지나 배터리 관련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전망이 있을까요?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얘기했었고 바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했었죠. 네. 태양광 풍력 종목들 대부분 다 너무 세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최근 며칠간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태양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제일 셌죠. 풍력에서는 태옹이라고 하는 종목이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안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또 저는 안 오른 쉬어가는 말 중에서는 SCNG 리어링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EPC 업체로서 정말 많은 건설 경기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종목도 눈에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지금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대통령이 간주한 3대 정책 중 넘버 2가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탑재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섹터의 분위기를 전달해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만 가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 HBM 관련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시세 분출하니까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쪽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매를 대응하겠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단지 뭐 나의 와이프나 내 자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삼성전자를 적금식으로 사주고 있긴 하죠. 네. 근데 지금과 같이 대세 상승과 거래량으로 수급을 이끌어가는 장에서 너무 묵직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탄력도가 강한 종목들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상당히 행복하게 주식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늘 5% 먹었는데 옆에서 한 15%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뭘 아니, 해야지 더 먹을 수 있지? 다 같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BM 대비 아웃퍼폼을 하기 위한 더 강력한 종목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네. 계속된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금융센터 강재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